안녕하세요, 올드팝입니다. 오늘은 지상 유닛 조합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골위위 조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말로는 골렘 마법사 마녀 조합인데 유닛이나 조합 이름이 주로 영어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영어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골위위라고 부르고 외국에서는 더 편하게 고위위라고 하고 있습니다. 골위위 조합에 대해서 골렘 뒤에 마법사와 마녀만 뿌리면 되는 쉬운 조합으로 알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닛이나 마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상대방 배치를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제가 아는 선에서 골위위 조합에 대한 정보와 팁들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홀을 기준으로 골렘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9홀에서는 골렘 3마리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골렘과의 간격을 넓게 해서 투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골렘이 넓은 지역의 방어시설들을 커버해서 상대적으로 뒤에 있는 공격 유닛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항상 공격 목표는 별 2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렇게 골렘을 넓게 퍼뜨리고 가야 나중에 50% 이상을 확보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10홀이 되면 50% 이상 파괴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공격해야 합니다. 골렘을 투입할 때 투입 순서에도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좌우에 있는 골렘을 먼저 투입하고 가운데 골렘을 마지막에 투입해줍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투입한 골렘은 반드시 중앙 쪽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운데 골렘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중앙을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양 사이드 골렘이 먼저 방어시설의 공격을 받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양 사이드의 방어시설이 파괴되면서 가운데로 모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만약 중앙 쪽을 위주로 먼저 파괴해버리면 중앙에 있는 골렘도 바깥으로 빠져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골렘의 투입 순서나 방어시설의 파괴 순서에도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드 즉 마법사는 높은 공격력으로 메인 딜러 역할을 맡고 초반에는 길 정리까지 하게 됩니다. 위자드를 투입할 때에는 골렘 뒤에 일렬로 쭉 투입하는 것도 크게 상관은 없지만 길 정리를 고려해서 양 사이드부터 몇 마리씩 위자드를 투입해주고 조금 뒤에 중앙 쪽으로 투입해서 중앙에 투입한 유닛들이 바깥으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을의 중앙부를 점령해야 하기 때문에 공격 유닛들도 주로 중앙 쪽으로 집중 투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자드를 너무 한 번에 몰아서 투입하게 되면 대형 폭탄을 밟고 전멸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몇 차례에 나누어서 투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녀는 마법사 인구수 3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로 2마리에서 4마리 정도만 가지고 다니게 됩니다. 마녀가 소환하는 해골은 알게 모르게 정말 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인구수 12 이상의 역할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해골은 지속적으로 소환되면서 빠른 이동 속도로 상대방 방어시설의 주의를 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유닛들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녀의 또 하나의 장점은 소환되는 해골들이 빠른 이동 속도로 근거리 공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유닛들에 앞서서 폭탄과 트랩을 제거해준다는 것입니다. 마녀의 투입 순서는 마법사보다 조금 빠르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빠르게 해골을 소환해서 바깥쪽에 있을지도 모르는 폭탄이나 트랩을 제거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녀의 투입 위치는 가운데 쪽으로 비중을 두어서 중앙 점령을 돕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마녀를 4마리 데리고 가서 양 사이드에 1마리씩 가운데로 2마리를 투입해줬습니다. 골리위 조합도 그렇지만 다른 지상군 조합에서도 중앙 진입의 열쇠는 월브레이커가 쥐고 있습니다. 골렘을 앞장 세워서 중앙으로 향해야 하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장벽을 제거해주지 않으면 골렘이 바깥으로 빠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월브레이커는 빠른 이동 속도로 장벽을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월브레이커 앞에 놓인 폭탄과 트랩을 미리 제거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월브레이커는 상대방 배치를 보고 그 숫자를 결정해줘야 하는데 중앙까지 진입하는 데 필요한 양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준비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레이지 스펠의 영향을 받도록 월브레이커를 투입해주면
적은 숫자로 효율적으로 장벽을 파괴할 수가 있습니다. 영웅 유닛인 바바리안 킹과 아처킨을 활용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길 정리가 끝난 후에 영웅 유닛이 중앙으로 향할 수 있도록 투입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바리안 킹은 골렘을 도와서 탱커 역할까지 맡게 되고 아처킨은 원거리 공격으로 다른 딜러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바바리안 킹과 아처킨이 별 한 개를 좌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영웅의 업그레이드에도 신경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바리안 킹과 아처킨은 각각 필살기라고 할 수 있는 영웅 스킬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처킨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타운홀을 파괴하기도 하는데 영웅 스킬은 아껴두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클랜성의 지원병을 미리 제거하지 않은 경우라면 스펠 타이밍도 지원병에 맞추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조합이라도 지원병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좋지만 골리위 조합에서는 미리 지원병을 제거하지 않아도 스펠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제거해 줄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의 지원병과 마주치는 순간 레이지 스펠과 힐링 스펠을 하나씩 써서 지원병을 안전하게 제거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중앙을 점령하고 타운홀을 파괴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중앙 쪽으로 레이지 스펠이나 힐링 스펠을 사용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 유닛들이 상대방 광역시설의 위협을 받는 경우 빠르게 힐링 스펠을 사용해줘야 하는데 조금만 늦더라도 이렇게 마법사가 대량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대형 폭탄이 예상되는 곳에서 공격 유닛에게 레이지 스펠을 사용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공격 유닛들이 대량으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골렘이 앞서가서 폭탄을 제거하기를 기다리든지 아니면 레이지 스펠이 골렘한테만 걸치게 해서 골렘이 앞서가서 폭탄을 제거하도록 유도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월브레이커를 사용하면 바깥에 있는 벽들은 쉽게 제거가 가능하지만 적절한 타이밍에 안쪽에 있는 벽까지 제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점프 스펠 하나를 챙겨서 골렘과 다른 유닛들이 쉽게 안쪽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이트닝 스펠을 사용해서 지원병을 제거해 줄 수도 있습니다. 지원병이 마법사와 마녀인 경우에는 효과적이지만 체력이 높은 유닛이 나오면 효과를 볼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골리위 조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은 안다고 해도 실제 공격에서는 마음처럼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뒤에 골리위 관련 영상을 첨부할 텐데 사실 앞에서 설명한 것과 딱 맞아떨어지는 영상은 없습니다. 또한 순수 골리위 조합보다는 다른 유닛을 섞어서 응용하는 조합을 더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뒤에 첨부한 영상은 그냥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